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는 잘 하셨나요? 이번 주 이제 선거도 그렇고 LG전자의 주가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주식시장에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모르면 아주 난리가 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반드시 좀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LG전자를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우선 LG전자의 주가가 지금 막 윗꼬리도 달고 아랫꼬리도 달고 이게 변동성이 엄청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어쨌든 젠슨항 방안을 앞두고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방안이 임박하니까 이제 방안을 하게 되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도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LG전자가 젠슨항이 방안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방한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일 이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젠슨왕이 방한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슈만 놓고 보면 LG전자가 단순히 젠슨왕이 방한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거 이슈만 집중을 하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LG전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엔비디아와의 전략적인 동맹입니다. 이게 LG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이 왜 도대체 LG전자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정했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LG전자의 본질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 중 하나가 또 엔비디아의 핵심 인사인 이 젠슨 황의 딸이 있죠. 메디슨 황이 엔비디아 수석 이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LG 트윈타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 미팅 이상의 무게감을 좀 가지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피지컬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셋을 현실 세계의 이제 물리적 실체로 구현해낼 최적의 파트너로 LG전자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젠슨성은 꾸준히 AI는 결국 인간의 물리적 공간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 전초기지로 이제 한국의 LG전자를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동맹이나 이슈가 아니라 젠슨 왕이 뭐 국내를 방한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슈 때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숨겨진 이유들, 핵심적인 이유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LG전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도나 단기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가 LG전자를 주목하는 또 첫 번째 이유는 이 데이터의 질적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젠슨항의 이제 방한 효과가 엔비디아와 LG의 그냥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가전을 통해서 축적이 된 방대한 인간 생활의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실내 공간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나 뭐 서비스 로봇이 인간의 공간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려면은 이런 데이터들, LG전자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LG전자는 이제 거대한 데이터 원유를 보유한 파트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은 LG 그룹주들이 최근에는 많이 움직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발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핵심 냉각도 있고 그다음에 광통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주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얘네가 시장을 주더라고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다. 네,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해요. 이 발열을 잡는 게 중요한데 액침 냉각 쪽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LG전자가 뭐를 해요? 얘네가 지금 액침 냉각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 또 엔비디아가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이 HVAC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전에 뭐 광통신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갈 때 이 액침 냉각 쪽은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제가 좋게 보는 테마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에 한몫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장 사업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LG전자의 이제 전장 산업이 수주 잔고가 100조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전기차 업황은 안 좋아도 뭐 수주 잔고가 워낙 커서 장기 성장성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업황도 슬슬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질 개선의 실질적 입증 지표. 지금 또 나온 이슈 중 하나가 S&P가 LG전자의 신용 등급을 이제 BBB에서 BBB 플러스로 상향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12년 만의 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는 실적 체력이 달라졌다. LG전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젠슨왕 CEO가 방한을 한다라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올라갈 이유는 있었고 그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뭐 비싸다 아니면은 더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LG전자 지금 시총이 뭐 6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LG전자 아직도 싼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LG전자 100만 원 갈 겁니다, 200만 원 갈 겁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믿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근거는 알려드리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전에 LG전자에 대해서 LG전자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LG전자의 핵심 모멘텀으로 이제 잡아드린 게 이 저평가 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가 왜 저평가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LG전자 같은 기업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밸류 자체를 뭐 실적이나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부터는 달라지죠. 왜? 뭐 자동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뭐 피지컬 AI라던가 최근에 로봇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그동안은 이제 저평가가 좀 되었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이거를 제가 2월 달부터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월 달을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은 이게 거의 상승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LG전자가 무슨 저평가냐? 얘 항상 못 갔던 종목이다. LG전자라는 기업은 원수에게나 추천해주는 기업이다. 라는 얘기들 막 댓글로 진짜로 달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기업 가치 재평가되면서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 때 주가가 한 11만 원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 뭐 46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에 조금 더 신뢰를 갖고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것들 뭐 LG전자가 왜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거 꼭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맞춰내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려서 제 실력을 증명해내면은 우리 채널도 커지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얻는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매수매도 타점 잘 잡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들을 꼭 똑같이 안 따라 하셔도 되니까 뭐 절반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주 갖고 있으면 50주만 따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제 근거를 가지고 들어보고 진짜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될 것 같다 하시면은 뭐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시면은 그대로 매매를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적인 것들은 알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LG전자 이제 들고 있는데 아직 좋아요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LG전자 또 앞으로 단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중기적, 장기적으로도 저는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앞으로도 화이팅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LG전자 화이팅!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뭐 올라갈 이유도 있고 여전히 지금 시총도 봤을 때 뭐 62조라고 하면은 여전히 싸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일단 주가가 올라갈 때 젠슨왕 CEO의 방한 소식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LG전자가 원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막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으면은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도 조정이나 아니면 중간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앞전에도 그랬었죠. 갑자기 급등하다가 급락하고 급등하다가 급락하고 급등 급락 이런 패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세게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결국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주포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주포들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막 바닥에서 쓸어 담겠지만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 올라갔을 때는 명분이 생깁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바닥에서 생기듯이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명분들도 생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명분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변동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앞전에 보면은 주가가 막 22%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 13%까지 막 내려갔다가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나중에 올라갈 걸 알아도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더 떨어져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더 올라갈 거를 내가 안다라고 해서 안 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높게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오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어도.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런 큰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세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타점들을 잡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앞전에 나왔던 이 음봉 윗꼬리, 뭐 물론 아랫꼬리도 있지만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일단 명분이에요. 자, 지금 젠슨항 CEO가 방한을 해서 방한을 한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랐잖아요. 방한을 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뭐 방한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LG의 뭐 동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건 맞는데 이제 방한 이슈 때문에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방한을 했다가 돌아가거나 뭐 이벤트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재료 소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보통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이벤트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는 이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먼저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올라갔던 주가가 이벤트 종료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좀 급락하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게 재료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젠슨 황이 방한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해볼 점은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LG전자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슈 자체가 워낙 또 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수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급을 봤더니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컸을 때 보니까 이거를 누가 아래 꼬리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떨어지던 거를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많이 팔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판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근데 외국인들을 원래 많이 매도를 하던 투자 주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주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했을 때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세게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지금 앞전에 상승을 주도를 했던 거 올라갈 때 뭐 기관이라던가 연기금 쪽 그다음에 금융투자 이런 데서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네도 같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네요. 외국인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 대량의 매도 물량도 그렇지만 기관, 금투, 연기금까지 싹 다 매도 포지션을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원래 매수했던 애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완전히 고점이 아니다라고 해도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수급이 나왔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LG전자 젠슨왕 방한하니까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초보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명분이나 이런 수급들을 봤을 때 물론 LG전자가 앞으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찍어 눌렀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의 단기 매도, 이 매도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나 뭐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왜? 우리가 다시 재매수나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 기회를 또 잡을 거니까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젠신항 CEO가 방한을 해서 일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6월 4일에 입국해서 6월 8일까지 한 5일 정도 체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6월 4일은 한국에 입국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 5일에는 소맥 회동이라고도 하죠. 뭐 SK, 그다음에 LG 포함해서 LG, 현대차, 네이버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 6월 5일 날 있는 LG와 현대차, SK 회동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엔비디아와 LG전자가 뭐 AI 데이터 센터 냉각 부분, 그다음에 피지컬 AI, 로봇, 전장 이런 쪽으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6월 5일 날의 회동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회동이 아니더라도 LG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협력은 앞으로 더 견고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날짜가 아무래도 6월 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도 다음은 주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이슈가 나와도 바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는 뭐 뭔가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고 아쉬운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이게 기대감이 있을 때 먹고 나오는 거지. 내 기대감이 막 끝까지 올라가는데 안 팔고 있다가 이거 도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가서 아 그거 그때 팔 걸, 아 못 팔았는데 떨어졌네.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기본은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기대감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대감을 먹고 나오면은 기대감이 끝나고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피해갈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이제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때 매도 타점을 우리가 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이때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매도를 했을 때 또 싸게 살 수 있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LG전자는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긴 할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난 좀 더 보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말이 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50주만 따라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또 웬만하면 잘 맞추거든요. LG전자가 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바닥에 있을 때부터 이거 올라갈 겁니다라고 알려드려서 올라갔고 뭐 이때는 뭐 단기 고점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은 또 고점 나오고 떨어지는 흐름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관점이 진짜 맞나 틀리나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 나오고 한번 떨어지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뭐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나 아니면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사실 좀 편하게 우리가 LG전자를 봤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이제 이벤트를 바로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는 우리가 이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이게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고 막 순식간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미리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자, LG전자 우리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은 매도 타점이다. 혹은 뭐 매도를 해도 내려왔을 때 또 재매수할 거다. 혹은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 반등 노리면서 단기 급등 타점들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려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만 올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따라오시면은 이 중요한 타점들이 장중에 나올 때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뭐 영상에서 자, 우리 이때 팔 겁니다,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LG전자 매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장중에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LG전자가 앞으로 정말 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 완전히 고점 나왔다. 이제는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매매할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자, 이런 것들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 때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고 그다음에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 있죠. 타점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도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이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다음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자, 매수 매도 타점 나왔습니다 하고 문자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장중에 LG전자 들고 있는데 만약에 회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못 보고 있어요. 주식창 못 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매도나
중요한 매수 타점이 나오면 이거 그냥 그대로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문자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 하시다가 제가 문자 띵동 보내드리면은 그때 다 확인하시고 매수구나 매도구나 타점 나왔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만 핸드폰 잠깐 확인하셔서 타점들 따라오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LG전자를 앞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전부터 이게 뭐 싸다라고 했던 명분 이유도 있었지만 이제 잡아야 되는 타점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이렇게 앞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뭐 종목 선정이 첫 번째고 타점들은 두 번째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주포들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포들이 언제 사고 파는지를 알아야지 또 매매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또 다음으로 제2의 제3의 LG전자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는 LG전자의 이 핵심 정리 매수 매도 타점들 핵심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은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을 살펴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2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G전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앞전부터 보면은 제가 세력의 매수 타점이 떴을 때 이런 타점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 노란색 선 닿으면은 여기가 이제 세력들의 목표선
그래서 세력들도 이런 구간부터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다시 세력의 목표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점부터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물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LG전자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뭐 명분상도 그렇고 수급상으로 봐도 그렇고 단기 매도 타점이 가깝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고 보면은 아, 못 팔았는데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재매수라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라던가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을 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할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잘 팔고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효율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맞춰내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매매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이거 살려고 했는데 못 샀는데 막 상한가 버리고 내가 막 5% 10% 올라가서 팔았더니 막 상한가가 버리고 30%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많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될 때는 많이 벌다가 안 될 때 있죠.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뭐 내가 벌어놨던 걸 다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매수랑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LG전자는 자 이거 저는 아직 여전히 싸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매도 타점 한번 볼 거고 뭐 절반 매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매도 타점을 볼 거고 그리고 또 내려갔을 때 재매수 그다음에 저가 매수 타점을 다시 잡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저는 뭐 작년부터 매매를 해온 종목이라서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매매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셔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제일 빠르게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점이나 뭐 중요한 흐름들, 내용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은 놓치면 안 되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얘기 좀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흐름이 완전히 갈리는데 코스닥은 그냥 대놓고 박살나고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이게 사실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냥 올라간다라고 해서 체감이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대체로 떨어지는데 뭔가 시장은 올라가네. 이게 왜 그러냐면 몇몇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이제 코스피 시총 몇몇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서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아마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럼 이 종목들 지수가 떨어질 땐 어쩔 수 없지만 지수가 또 바닥을 잡고 회복이 될 때는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타점들 뭐 바닥이라던가 추매라던가 이런 타점들을 노려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거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가고 대체로는 떨어지고 하니까 시장의 수급이 다 이런 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사실 뭐 길게 막 늘어뜨리면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막 급등을 노리고 할 때 이런 전략들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그랬지만 젠슨왕 방한 이슈로 인해서 이거 관련주들 뭐 LG 그룹주들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할 거 없이 다 많이 조금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잖아요. 젠슨왕 방한했다가 젠슨왕이 돌아가요. 그럼 이 테마가 한번 좀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어쨌든 시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든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게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코스닥이 다시 좀 힘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스닥에서의 또 매매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지금 코스피에서
LG 그룹주들이나 테마가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테마가 또 어디선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서 또 매매를 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가 또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 있으면 타점도 공유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제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는 이번 주 바로 좀 대응을 잘 해봐야 되니까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바로 한번 집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